오늘 함께할 첫 번째 이슈입니다.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입니다. 전력망 투자 수혜받을 종목은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전력망 투자 비용을 2배 이상 늘린 상황인데, 차장님 지금 삼성도 그렇고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 300조 원 투자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력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큰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인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예. 반도체 하나 만드는데 전기 엄청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경기도권에 수도권에 또 하나의 이제 그 큰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겠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소위 말하는 이제 수도권 쪽의 전력 공급을 담당을 하는 게 주로 그 서해안 쪽 연안에 있는 화력발전소들인데, 화력발전소들은 가동을 지금 하나 둘 그 가동률을 낮춰나가고 있고, 결국은 그거에서 부족한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원자력 쪽에서 계속 끌어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이 전력 설비들이 조금 이제 노후화되거나 하면은 그 전력을 생산해서 그거를 공장으로 이제 보낼 때, 그 송전을 할 때 거기에서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새로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그런 이제 전력망 사업을 이제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 게 한국전력인데, 한국전력이 요즘 뭐 다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적자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뭐 채권도 지금 또 더 발행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런데 한국전력이 이제 제때제때 계속 그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전력 송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라는 거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만간 확정 발표를 할 건데, 그게 불과 2년 전에 나왔었던 9차 계획 대비해가지고 그 송전망 투자에 따르는 비용이 그 9차 때는 한 29조 원 정도 봤었던 게, 지금 이번 10차에는 한 56조 원 정도로 불과 2년 전 대비해가지고 2배 정도가 올라간 걸로 지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그렇게 말 그대로 이제 계획을 높여서 잡을 정도로 이쪽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탄탄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전력망 투자 관련된 종목들로 우리가 잘 피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지금 투자 주체가 되어야 할 한국전력이 제때 요금을 인상시키지 못하고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점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설비를 원활하게 가동을 하려면 전력망 구축이 가장 필수적인데, 지금 그만큼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전력망과 관련된 관련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략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느냐, 그 시발점을 보면 미국판 IRA 관련된 그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쓰고, 결국에는 자국 산업 보호와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정책의 변환이라는 큰 흐름 하에서 2차 전지라는 새로운 성장 섹터가 부각이 됐다라고 보면, 그 다음으로는 결국에는 에너지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계속 이제 노후화된 설비를 바꿔 나가면서 에너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새로운 에너지원을 그런 과거에 흔히 말하는 석탄이나 아니면은 뭐 석유 이런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EU 텍소노미 이후에 원전이 친환경으로 들어왔고, 그 외에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친환경이라고 하고 있는 풍력과 태양광 쪽에 대한 새로운 전력망을 통해서 구축을 진행할 것이냐라고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 쪽으로 나가는 게 글로벌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태양광 쪽, 그리고 그 태양광이나 아니면은 그 외에 풍력 쪽에 대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기업들,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을 당연히 이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에너지라는 큰 관점에서 보면 에너지를 만드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송하는 단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저장하는 단계가 있을 텐데요. 저는 저장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그 2차 전지라는 밸류, 그다음에 자동차에 대한 것도 결국에는 에너지를 저장을 해서 에너지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에 각광을 받았었던 것처럼 이 앞전에 이제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같은 발전 설비들이 1, 2년 전에 이제 관심을 받았고 향후에도 다시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만 저는 그 안에서도 ESS, 특히나 이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느냐.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일정 비율로 에너지가 발생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편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됐을 때 그걸 잘 모아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곳으로 이제 전송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에너지 변환 정책의 큰 흐름에서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 쪽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력망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속에서도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좀 집중한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종목입니다.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원 차장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전력기기가 호황을 받으면 당연히 좀 수혜가 기대가 되는데 전력망과 관련해서 현대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신 이유를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 회사 매출의 한 57% 정도가 해외에서 발생이 되고 네. 특히 이제 북미 시장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북미 시장, 미국 시장이 최근에 전력망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그 미국의 리쇼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었던 공장들, 중국 나가 있고 베트남 나가 있고 한국에 나가 있고 했었던 공장들을 지금 전부 다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그 불러들이고 있으면서 그럼 공장을 다시 건설을 하고 캐파를 그 안에 라인을 다시 깔고 할 텐데 결국에는 어떤 형태의 어떤 공장이 미국에 새로 지어지게 되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전력에 대한 이제 송전 설비라든지 배전 설비 이런 것들은 같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나오는 지금 일단 수요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이제 새롭게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에 관련된 또 이제 송배전 설비가 또 늘어나고 그리고 전기차 충전 관련된 설비 이에 또 연관되는 송배전 설비도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전기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동사의 실적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으로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매년 연평균 지금 한 8,500억에서 1조 사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는 아마 전체적인 수주 가이던스 자체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는 한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미 가동 가능 캐파 풀 캐파가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걸 좀 감안 어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납기 그 납품되는 기간 그거를 좀 감안한 숨고르기로 보이긴 하는데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은 수주 정도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수주 물량들 이미 수주를 받아놓은 물량들 생산하기 위한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굉장히 높게 잘 돌아가고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고 올해 실적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러면은 수주가 줄어든다라고 했는데 그럼 요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회사가 캐파를 새롭게 더 증설을 하는가가 관건이 될 것인데요. 지금 그 카드를 그냥 내부적으로 좀 만지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이 됩니다만 혹시나 현대일렉트릭이 우리가 지금 너무 수주가 많이 들어오니까 캐파를 좀 더 늘릴게요라는 그런 증설 관련된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좀 강하게 매수하셔도 되는 타이밍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일단은 목표가는 한 43,500원 정도 보시고 손절가 36,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전력망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매출 비중, 특히 북미 시장 매출이 높은 현대일렉트릭이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진단 말씀 주셨고요. 목표가 4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김 대표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비나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최근에 비나텍 슈팅 한번 나오고 사실 오늘 장에서도 지금 10% 넘게 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일단 네. 비나텍은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배터리 다음에 ESS 에너지 관련된 이슈를 주로 좀 보고 있는데
에너지 관련된 움직임은 큰 흐름에서는 이제 방향성은 맞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흔히 말하는 주가 트리거 그리고 산업 섹터의 트리거는 금리와 상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금리에 대한 흐름이 미국 쪽에서 추가적으로 높아지지 않거나 흔히 말하는 하이퍼 롱걸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이어진다 또는 거기서 금리 인하가 나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움직일 섹터가 이제 에너지 관련된 섹터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그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 주도하에 움직여야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일반 사업자들이 PF 대출을 일으켜서 이 커다란 기관 산업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단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 더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쪽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관련된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비나텍을 보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나서 그걸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 저장을 하는 쪽에 얼마나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나라고 좀 보면은 이 슈퍼 캐퍼시티 관련해서 글로벌 1위 기업이 이제 비나텍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 슈퍼 캐퍼시티 같은 경우가 이제 대형, 중형, 소형이 있는데 일단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중형 쪽에 이제 좀 강력한 중용량 쪽에 이제 글로벌 1위 사업자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SS 그다음에 이제 뭐 풍력 이런 쪽에서 이제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형 단에서 좀 보면은 스마트 기기 또는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기간 쪽 그러니까 큰 에너지원을 한쪽에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분산으로 저장을 했을 때 이 중용량 그 저장 장치가 상당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비나텍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완주 제일공장 증설에 대한 연료전지 이슈들도 좀 있기 때문에 비나텍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주가도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앞전 이제 수소 관련된 종목으로 이 종목이 상장 이후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가 약 1, 2년 정도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장기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이렇게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종목이 돌파를 하는 데는 분명히 시장에서 이 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그다음에 모멘텀을 다시 찾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봤는데요. 약 9만 원 정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5만 원 정도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저장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장 장치로 부각되고 있는 비나텍 가지고 오셨고요. 최근 박스권에 계속해서 행보를 하다가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목표가 살짝 높게 잡아주셨습니다. 9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